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엔비디아 때문인지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줬던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는 이렇게 다 밀려 내려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하락 위기이냐 기회이냐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많이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약세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첫 번째 반도체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했을 때는 어떤 이제 국내 시장의 약세를 세 가지 정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까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약세는 저는 한 10% 정도 비중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한 20% 비중을 주고 있고 나머지 70%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났던 관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저는 어제 아침에도 평가를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평가 시점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다양하게 좀 평가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좀 일관성 있는 평가를 좀 했었고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지가 2년이 넘었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것은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었고 이 전체적인 실적 증가폭이 둔화됐을 때 우리가 피크라는 단어를 썼던 게 완성차도 이제 우리가 단어를 들었었고 2차 전지 썼었고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도 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피크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피크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피크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수치가 전 분기 대비해서 깎였을 때 피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근데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투자분들의 이 투심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던 와중 속에 사실 엔비디아는 잘 버텨왔었거든요. 어제 상승 마감했고 애프터에서 보합권까지 마감한 다음에 오늘 뉴욕 시장 개장 당시에는 잘 버텼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근데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추이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도 봤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한 두세 달 전에는 70에서 80 정도였는데 제가 최근 엔비디아 퍼를 확인하니까 35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퍼가 3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투자분들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께는 이 엔비디아를 버려야 되냐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관점 봤을 때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일간 변동성을 3% 이내에 보였다 했을 때는 정리하시고 눌리면서 다시 사자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오늘날 8%를 밀렸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관련 반도체 기업들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걷고 있는 실적과 이 AI랑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들의 좀 투자 심리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가 글로벌 IT 기업들 중에서 AI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M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있고 그다음 소프트뱅크가 있고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시면은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 MS였다가 약간 좀 말을 바꿨죠. 데이터 센터 임차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몰매를 맞으니까 줄일 수도 있다라는 식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800억 달러 중에서 몇 퍼센트를 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800억에서 약 20%나 30% 줄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뒤로 나온 기업들이 알리바바 75조,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투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랄리 같은 경우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플러스가 나왔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분들께 위로가 안 되지만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이 글로벌 전방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말하는 기업보다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HBM 관련 종목들은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분들 투심을 망가뜨린 것은 관세 뉴스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세 같은 경우는 뭐 보편 관세 25%,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EU에다가는 뭐 추가 관세, 그다음에 관세 부과 시점은 4월 정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자막에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만든 이제 마약이 보통은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경계를 넘어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유통 관계를 끊지 않으면은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추가 관세율도 문제지만 관세 부과 시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3월 4일, 현지 시간 3월 4일이니까 우리 화요일날 개정하고 화요일담에 이제 부과 내용인데 제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 성장을 봤을 때 이런 촉박한 시일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꼬리를 내릴지 뭐 반격을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국의 성격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원래는 4월 달에 관세 부과 예정이니까 시간 있네. 이제 뭐 글로벌 IT 기업들 투자 종양 보니까 일단은 어떤 줄이는 것보다는 긍정력이 많네. 좀 한 달 동안 천천히 줄여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세 부과 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 투자분들 신용 물량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뷰가 15조이고요. 정말 턱 끝에 찼다라고 보는 뷰가 한 21조, 22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2주 만에 16조에서 18조까지 올라왔고 그 신용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까지 명확하게 뉴스를 알려줍니다. 로봇이라든가 AI 소프트라든가 정치 인맥이라는 상황이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갑자기 일주일로 줄어들었고 연휴 앞두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 승승장구한 로봇의 흐름을 토대로 돈을 빌려서 이 성장 섹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차피 자신들은 시간이 있고 자금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나 퀀텀 분석을 통해서 눌림목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코스피 200 선물에서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이제 3시 5분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이는 하루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반도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시간 넉넉히 두시고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을 다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엔비디아 영향은 크게 안 보시고 결국에는 관세 영향을 좀 크게 판단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반도체 지금 계속 관심 가져도 좋겠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관심주도 있으세요? 네,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일단은 저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개선됐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랑 해외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 자체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했죠. 다른 종목들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7%, -8% 밀리고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을 넘겨드리고 이제 방송국에 왔는데 지금 1시 45분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다음 주 월 하루 정도 분할 매수하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 인사이트가 반도체 업황주선 투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좀 녹아들었을 때는 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만약에 회복기에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반등 탄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보다도 21선에서 맥점 잡고 있죠. 그다음 수급 동향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도가 나온 지가 5거래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내가 일주일만 보유하겠다. 라고 하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고 분할 매수 잘하고 나 반도체 사가지고 한 2, 3주 들고 갈 거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는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이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시장 대비로 조금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한알령 해지, 사실은 이 한알령이라는 단어조차도 이제는 너무 옛날 단어가 돼버렸죠. 그런데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문화사절단이 또 방문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중국의 양회라든지
같이 맞물리면서 중국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화장품주들도 시장 대비로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한알령 해제라는 뉴스는 저번 주 목요일날 처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뉴스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우선 거기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중국에서 양회 끝나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누군가 고위급 분이 오시겠구나. 그럼 이 와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다. 이 부분이 좀 체크가 필요했었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방문하겠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말해줬으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면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뭐 미용 의료기기나 엔터 이런 종목들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늘 YG 엔터도 실적 발표했고 오늘 화장품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또 우리 3포인트 애청자 아니겠습니까? 3포인트 네. 애청자고 토마토 증권통 애청자일 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엔터, 게임이랑 웹툰은 안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엔터를 다루는데 이 한알령이라고 했을 때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가 5가지가 넘죠. 컨텐츠까지. 근데 그중에서 내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과 실적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거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엔터입니다. 웹툰이랑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은 기대는 되지만 맨날 기대만 하고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한알령 관련 수혜주 중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화장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심히 봐야 될 건 그겁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끝나고 항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따로 열릴 건데 여기서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알령 해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물론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분기 실적이랑 뭐 연간 실적이 개선이 됐을 때는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투자 포인트라는 것은 이 전문가 투자 인사이트를 드린 건데 지금 주제가 한알령 해제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잘 가고 있고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랑 미국에서 잘하는 기업이 한알령 해제까지 되면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을까? 이 투자 인사이트로 오늘 화장품 관련 정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던 게요. 그동안은 미국향이라고 하면서 막 미국 관련된 SNS 저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필두에 있는 종목이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인구루드랩이었는데 이 세 종목의 요즘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줬었고 실리콘투는 얼마 전에 실적이 깨졌죠. 안 좋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즘에 잘 가는 화장품은 VT가 실적이 좋아서 잘 가고 오늘은 이 마녀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실리콘투 잘 갈 때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그러면 화장품도 모멘텀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조금 가져와야 되냐? 저는 이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럼 여기에는 반대의 의견이신 거세요? 이미 투심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전문가로서는 나의 이 이치에 부합되는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면 한알령 해제면 관련주를 이 한알령 해제와 관련이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제닉이나 뭐 마녀공장이나 CNC 인텔 제가 이런 매출처를 다 안 외우고 다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다니는 거는 LG생활건강 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코스맥스 대 한국콜마잖아요. 그 다음에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실적 발표를 봤는데 이제 실리콘투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닌데 기대치가 높았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전 분기 대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개파락했다가 과대낙폭인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대로 무너질 실리콘투가 아니다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부합을 하려면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한국콜마보다 강해야 되는데 미세하게 한국콜마랑 아모레퍼시픽 그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 이유로는 2대 이제 변수를 두는 거죠. 수급동이나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리포트를 보시면 네. LG생활건강이랑 코스맥스는 이미 중국 강자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랑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강자인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미국에서 잘하지만 이제 한알령까지 해제가 됐을 때는 이 기반을 통해서 중국 시장까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나는 정말 이번에 한알령 해제이기 때문에 한알령과 이제 중국이랑 밀접한 종목을 사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LG생활건강이랑 이제 코스맥스를 보시는 건데 전 여기서 수급 동향을 본 거죠. 분명히 아예 중국에다 매출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비중은 크지만 이들이 미국에다 올인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사업 연관성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거래대금 실리면은 이쪽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시가총액이 또 근소하게 작으면서도 오늘 거래대금이라든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네. 저는 한국콜마를 탑픽으로 볼 건데 한국콜마.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만약에 지금 사실은 사기가 조금 늦었죠. 왜냐면 오늘 이제 정규장 몇 분 안 남았고 3월 3일에 하고 3월 3일 휴장하고 3월 4일 개장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제 한미일 이제 양에서 방문할 거기 때문에 거의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양해 보고 결정하는 게 맞고 지금 화장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3월 4일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뉴스가 나오면은 슈팅 나오면서 차익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냥 한중 정상회담 하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재료 소멸로 이제 차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관심주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드리는 것이고 화장품 관련 종목이나 뭐 미용 의료기기나 한알용 관련 종목들은 3월 4일 정규작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볼 포인트는요. 조금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볼 포인트가 이 기계 섹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 같이 맞물려서 기계 섹터도 장 초반에 괜찮다가 지금은 그래도 힘 빠진 종목군들도 좀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좀 대응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뭐 작년 중반기나 작년 하반기에는 정말 매매 관점으로 재밌게 좀 쏠쏠하게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한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 같은 경우 저는 실수혜를 얻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10년간 750조 원이라는 것은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뭐 2022년 후반이라든가 2023년 초반에는 뭐 이제 재건 규모가 뭐 200조일 것이다, 400조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극단적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1200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종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750조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금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재건이 진행됐을 때는 실제 재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낙수 효과는 아무래도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가 좀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국의 기업들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대동기어나 뭐 SY 스틸텍이나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쳐보면은 단기 박스권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대동기어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설기계죠. 중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던가 대기업, 건설 중장비 기업에다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사가지고 뭐 다음 주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 보자 이렇기보다는 이 건설기 관련 종목들이 약간 이동평균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실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가치 투자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세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HD현대 건설기에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실적이 상반기에는 다소 좀 부진했던 것들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HD현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한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점유율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현대 건설기계랑 H현대 인프라코어가 합치면 30%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는 고나츠라는 기업과 뭐 미국에서 캐터필러 당연히 있겠지만 H현대 그룹이 그나마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H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다음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재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양봉 나와주고 있죠. 윗꼬리는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